일부 농어촌 지역의 택시가 공급 과잉으로 조사돼 자치단체가 감차를 추진하면서 기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 시골 학교들이 영화관과 관측소를 운영하거나 야구단을 창단하는 등 폐교 위기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다문화 가정 학생 폭행과 관련해 폭행한 담임교사는 물론 이를 은폐하려 한 학교장도 징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주거문화와 건축기술의 발전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토지주택박물관이 진주 혁신도시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달부터 택시 감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택시의 절반 이상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돼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앞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좀처럼 택시 손님은 없어 3시간이 넘게 기다리는 일이 예사입니다. 8시, 9시까지 시내 한 3통 뛰면 많이 뛰거든요. 100만 원 택배였지. 한 달 정도는 밀리는 상태. 합천군의 경우 전체 택시 153대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99대가 공급 과잉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택시 과잉 공급 조절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법률에 따라 이달부터 택시 감차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한 20대 정도를 감차를 할 그런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9월 초부터 감차 보상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택시기사들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재취업이 힘든 실정입니다. 30몇 년 동안 해보던 게라서 이게 참 난감하지. 이거. 아예 없지. 합체를 떠나야 되지. 이걸 팔면 떠나라. 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지. 정부의 감차 보상금도 문제입니다. 실제 개인 택시의 감정평가액은 5천만 원에 이르지만 정부 지원금은 고작 1,300만 원. 나머지는 택시업계 부담입니다.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벌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출연금을 내놔라 하니까 거의 또 말도 안 맞고, 실제로 이 택시는 정부에서 풀어줬으면 끝까지 정부에서 아마 마무리 지어줘야 될 것 같고요. 경남에서 감차가 예상되는 택시는 3,500여 대, 전체 택시 면허 대수의 26%에 이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농촌에서 젊은 층이 떠나면서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만 그동안 500개가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요. 이 폐교를 막기 위해 힘겨운 노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교생 21명으로 폐교 위기에 놓인 의령의 한 농촌 초등학교. 색바랜 학교 건물에 새롭게 벽화가 그려지며 활기가 불어넣어집니다. 창원의 한 대기업과 대학생 봉사단, 경남 자원봉사센터가 농촌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자부심을 주기 위해 나선 겁니다. 벽화를 통해서 학교가 우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깨끗한 이미지. 벽화 작업을 함께한 학생들은 2박 3일 작업 뒤바뀔 학교 모습이 벌써 기대됩니다. 즐겁고 신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들로 벽화를 칠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 학교도 산뜻해지고 아름다워진 학교로 변할 것 같습니다. 봉사단과 함께 논길 등을 거닐며 마을 탐험에 나선 아이들. 스스로 마을 지도를 만들며 농촌에 대한 애착심도 키웁니다. 합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폐교를 막기 위해 야구단을 창단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폐교가 되면서 통학거리가 길어지고요. 또 아이들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요. 농촌 인구 감소로 경남에서 지금까지 폐교된 학교는 모두 545곳이나 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다문화 가정 학생 폭행과 관련해 폭력을 가한 담임교사는 물론 이를 은폐하려 한 학교장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해당 교사는 폭행죄보다 더 중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학교 3학년 교실로 옆반 학생이 찾아오더니 동급생의 얼굴을 수차례 때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당시 화해를 종용한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감봉 등 징계 처분했고,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학교장과 교감, 인성부장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 폭력이 신고됐을 때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를 구성해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하고 해당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과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사건 이후 경남교육청은 학교 폭력 매뉴얼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지만 또다시 되풀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생이 담임교사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도 학교장은 교육청에 보고하는 대신 학부모를 설득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처벌 수위를 높여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 처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가지고 지적 위반한 걸 자각적으로 법률적으로 따져가지고 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요. 해당 교사는 폭행죄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보호자적 지위에 있는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사례로서 특별법인 아동복지법상 그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경찰은 해당 교사가 다른 학생들도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폭행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1960년대 국내 첫 단지형 아파트를 비롯해 우리나라 주거 문화와 건축 기술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주택박물관이 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황재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5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주거 공간입니다. 수렵과 채집을 넘어 본격적인 농사가 도입되면서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단단한 벽체가 특징입니다. 시루와 아궁이 등 부엌 문화가 자리 잡은 고구려 주택은 황해도 안악 3호 고분에서 발견된 벽화를 이용해 고증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 주택을 재현한 사랑채는 아담한 마루가 주변 경관과 어우러집니다. 1962년 등장한 국내 최초 단지형 아파트는 당시 생활을 재현해 색다른 추억을 선사합니다. 이달 초 문을 연 토지주택박물관은 국내 주거문화와 건축기술 발전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시간별로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보유한 유물은 보물 등 문화재급 유물 5만여 점. 조선시대 토지매매 문서와 지도 등 당시 시대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개관 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주거 문화를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토목적인 환경,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게 된 기술을 발생시킨 태동들, 즉 인문적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이 되고 있는 토지주택 박물관. 혁신도시가 주는 작지만 알찬 선물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메르스 사태 종식에 따른 서민 경제 살리기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경남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펼칩니다. 경상남도는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관광시장 활성화에 공무원들이 앞장서도록 하고 모든 직원들이 5일 이상 여름 휴가를 사용해 경남에서 지내도록 권장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관광지 시설 이용료와 숙박 음식점의 할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7회 거창국제연극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계곡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는 17일 동안 펼쳐집니다. 송금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계곡 위 무대에서 체코 무용수들이 화려한 춤 사이를 뽐냅니다.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연극과 공연을 볼 수 있는 거창국제연극제가 개막했습니다. 그냥 어린이 연극 보러 오고요. 그리고 이 가까이에 있는 유천 수수계 물놀이도 좋지만 주위에 또 금원사 휴양림도 있고 이 연극제도 겸해서 보니까 여름 휴가를 보내기에 딱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개막 공연 온조를 시작으로 펼쳐지는 이번 연극제에는 11개 나라 55개 공연팀이 참여합니다. 거창군 수승대 야외 무대 등에서 184차례의 공연이 열립니다. 창극부터 뮤지컬, 인형극까지 20여 가지의 다채로운 장르를 선보입니다. 작품의 선정 방식을 공모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각 극단에서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줘서 6곳의 야외 극장에서 극을 즐기는 관람객들을 위해 올해는 대사보다는 춤과 몸짓, 영상처럼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강조된 공연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빼어난 자연 풍광이 배경이 되고 연극인들과 지역 주민들,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주인공이 되는 무대. 이번 축제는 연극의 꿈, 소통의 향기라는 슬로건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송금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태풍 할룰라의 상륙에 대비해 경상남도가 재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태풍 할룰라가 경남에 근접하는 시각을 월요일 새벽 3시로 보고 오늘 전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단계별 비상근무령을 내리는 등 사전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달 들어 재난 취약 지역과 이재민 수용시설 일제 점검을 마쳤고 경보시설 305곳의 정상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오늘 오전부터 계속된 윈드시어, 이른바 난기류 특보로 항공기 회항과 결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중국 시안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BX342편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등 오후 4시까지 모두 9편의 항공기가 회항하고 69편이 결항했습니다. 김해공항에는 저녁까지 난기류 특보가 예보됐고 현재 초속 6.7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거제시의 대형 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51살 최모 씨 등 54명을 형사고발하고 2억 8,200여만 원을 반환 조치했습니다. 최 씨 등은 조선소 제하도급에서 재직하면서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사업주들은 이들의 부정수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조선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중형조선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금융위기 이후 중형조선소에 대한 선수금 환급 보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형조선소를 위한 특별자금 조성 등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경찰과 함께 노래연습장 불법 퇴폐 영업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행위는 접대부활선과 주류 판매와 반입 허용, 호객행위, 무단시설 기준 변경, 또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입니다. 창원시는 노래연습장 불법 퇴폐 영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상시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하면 경남 어디에서든 단속될 수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 협약을 맺고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은 등록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시군 간에 맺었던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를 경남에서 더욱 강화한 것입니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다음 달 열립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특히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획정 원칙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남에서는 고성군과 의령, 합천, 산청 등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 기준에 따라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